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 여러분들은 여의도를 드나드는 일개 정치적 조력자 또는 활동가,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브로커냐? 아니면 이 사람이 국정운영 전반을 관장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메신저 역할을 했느냐?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얘기, 평론가들의 얘기만 종합해 보면 여의도 주변을 어른거리면서 다녔던 일개 정치 활동가 정도였다라고 하는 게 대세입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분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명박사로 불렸던 명태균 박사, 실제 박사가 아니고 석사 출신이지만 명박사로 불렸던 사람, 국힘 국회의원 중에서는 이 사람을 알고 있는 또는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10명, 20명을 훨씬 더 넘어선다는 사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김종대 레이더는 그래서 우리의 레이더의 방향을 과연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증거를 가지고 나누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취재를 하고 있고 이미 나와 있는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 것이 정확한 이해인지 여러분들께 좀 더 명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김종대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종합적으로 보면 명태균이라는 사람 어떤 인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저는 언론 보도하고 또 뉴스토마토하고는 제가 통화를 했고 예전부터 기자 편집국장 의견도 쭉 물어봤는데 일단은 뉴스토마토는 명태균 게이트다, 명태균 스캔들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 시각대로라고 보면은 조금 중량급 브로커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그 정도 취재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사건을 딱 보면서 7월에 공개된 그 이종호 녹취 파일하고 자꾸 오버랩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도 이종호 씨는 안 걸친 데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단순한 인물은 아니라고 봤는데. 자, 이종호 지금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우리가 이제 잃어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기억에서 가물가물. 그럼 안 되는데. 그런데 자, 이 사람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 해병대 카카오톡의 단톡방에 나오는 인물 정도였고 이쪽 저쪽 사람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설마 그 사람이 대통령 또는 영부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로비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처음에는 의심을 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맞다라고 이렇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점점점 망각 현상이 생겨서 야, 이 사람이 그거 말고도 다른 수없이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보도가 되지 않지라고 하면서 이종호라는 인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그 말씀과 지금 현재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그러면은 위치, 체급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언론 또는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은 그런 급선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뉴스토마토 보도로만 봐도 그렇게 간단한 인물은 아닌 것 같은 게 우리 스픽스에도 자주 출연하셨던 신성범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탁월하고 명석하다는 평가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이렇게 정통 이론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데는 있지만 기존의 정치나 분석가들이 못 보는 대단히 창의적 관점을 제시하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렇게 보면은 저는 그래도 영남권에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일종의 정치 컨설턴트 내지는 설계자 여기까지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번에 공개된 것만 봐도 김영선 전 의원이 의창에 공천될 때도 미리 알았고 그 다음 선거에서 공천에서 컷오프 될 때도 미리 알았고 김해로 가서 컷오프 될 때도 미리 알았고 이 정도의 정보와 설계 능력이라면은 이건 브로커 수준은 넘는 것 같은데요. 자, 컨설턴트라는 표현으로 저도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칙으로 봤을 때 여의도에서
이미 공천을 그 이전에 알 수 있는 인물 또는 지역구가 바뀔 것이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는 인물 또는 지역구가 바뀌었는데 컷오프 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정도면 여의도에서 어느 정도 체급이 돼야 됩니까? 이거는 뭐 당내 국회의원도 모르는 일이죠. 그렇죠. 예, 서로 갈등 이해관계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이런 민감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선제적으로 대비하잖아요. 항상 뭐 이전 경선 후보가 아니라 본 후보니까 뭐 간판 바꿔라, 현수막 문구 바꿔라 이 정도면은 거의 핵심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사람은 당직자도 아니고 네.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에 실제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자연인인데 네.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느냐라고 네. 우리가 질문하면 그 대답은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일단은 저기 당보다는 어떤 최고 권력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종호 씨 보세요. 국방장관 바뀌는 거 알죠? 해병대 사성장군 나오는 거 알죠? 다 알아요. 그 사람 말대로 다 됩니다. 얼마 정도 시간 지나면. 근데 여기 또 하나의 이종호가 출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종호 씨도 그럴 만한 정보는 당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용산에서 우리가 유출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도 뭐 대단한 신공 아닙니까? 이 정도라면은 그러면은 용산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역술인 아니냐라고 사실은 우리 스픽스에서 최초로 장성철 네. 이제 공감센터 소장이 정치본색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역술인 자 이름을 이제 밝혀버렸습니다. 명태균이라고 밝히고 난 밝혔죠. 뒤에 본인이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역술인으로 취급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부르지 말아달라는. 그 심지어 제가 역술인이라고 한 적이 없고 그런 소문이 있는데 실제 취재를 해보니까 역술인이라기보다는 광고회사를 운영했고 여론조사 회사도 운영을 했고 사주명리학을 공부를 해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조차도 역술인 취급했다고 상당히 거칠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오. 자, 그래서 역술인으로 취급 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이면이 역술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치 컨설턴트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일종의 반증 또는 반론이기도 이제 하기 때문에 아, 이분을 쉽게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은 뭐 정식으로 정치학을 공부하고 뭐 유학 갔다 오고 이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만의 세계가 있을 걸로 봅니다. 또 어떤 뭐 주변에 여러저러 어떤 그 저기 조류보다는 자기 위주로 판단하는 스타일인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그 형체가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어디 뭐 소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회사 만들어 자기가 대표도 하고 이렇게 또 김영선 의원을 대표로 시키고 예, 이런 것들을 보면 미래한국 뭐 연구소인가 그래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천성이 뭐 어떤 소속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인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고 네. 거기서 나오는 뭐 그 여러 가지 정교하고 아주 절제된 표현력 또 거기에다가 어떨 때는 또 상당히 많이 나가면서 정권을 쥐락펴락 여사조차도 뭐 자기가 어떻게 통제하고 또 대통령 부부는 내 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과시할 때는 또 상당히 좀 품격이 떨어져 보이는 그리고 실제로 쌍욕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영향력이나 그 세력권은 상당히 크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명사는 또 아니잖아요. 이 양반이. 행동 패턴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저 정도 체급을 가진 사람의 일반적인 행태는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실제 국회의원을 만나보면 그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고요. 네. 반면에 명태균 대표라는 사람과 연을 맺고 계속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진성범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에 대한 판단보다는 이 사람을 봤을 때 처음에 느꼈던 느낌, 또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내놓는 논리,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니까 상당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았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신성범 의원이 무엇을 보태어서 이야기하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이 터지면 나 그 사람 몰라. 무슨 이야기야. 그냥 스쳐다 지나간
뭐 땡땡땡이지 뭐 이렇게 하고 말 텐데 오히려 평가를 그렇게 박하게 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체적인 무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뭐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거는 부분은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네. 그 문제가 본질이냐? 그 저기 원래 간신전을 보면 김영수 교수가 쓴 간신전을 네. 보면은 굉장히 어떤 저 프로 간신들의 경우에는 품격이 높고 영리하고 박식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한나라 때 조고 같은 경우 봅시다. 그 저 사기에 나올 정도로 간신 열전에 거의 탑을 차지하다시피 하는데 이 사람은 판을 짜는 사람이거든요. 그 실력은 설득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왕위를 갖다가 이게 진나라 때 진나라 시황이 남긴 유서를 조작해서 태자가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황제를 시키지 않습니까? 엉뚱한 사람이 자기 아들 아니에요? 뭐 그렇게 그건 아닌데. 예. 그랬는데 그 설득의 논리를 보면 지금 읽어봐도 너무나 표현이 뛰어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바람이 바뀌면 바람이 바뀐 대로 돛을 바꿔야지. 왜 영리를 거스르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당대 명재상들을 다 말로서 제압하잖아요. 그 사기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충신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명태균 씨가 뛰어나다고 주변에 평가가 좋다는 것도 나는 이해는 가는데, 근데 그 평가에 김건희 여사가 있느냐? 이건 살펴봐야 되겠죠. 네.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갖다가 평가한 것이냐, 그냥 이 사람의 인물됨을 평가한 것이냐. 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그분이 그런 분인 줄 알겠는데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가 그러면 적절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서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때 문제가 달라질 수 자, 있죠. 이제 이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드는 생각이 결국 이 사람의 무게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했고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는 메신저 역할을 했느냐 아니냐에 대한 이제 판단이 증거로서 나와야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이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데 아니 그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종호 대표도 네. 제가 보기에 인간성이 나쁜 분 같지가 않아요. 상당히 젠틀해요. 예. 근데 욕심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우리가 평가에 신중해야 되는 것은 주변의 세평은 내가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권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걸로 좀 우리가 정상을 좀 참작해 봐야 되는 건지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 영향력이 100이라면 주변에 알려진 영향력은 한 2, 30 정도. 그리고 평가는 2, 3 정도. 왜냐하면 특정한 지역에서 어느 정도 활동은 해왔고 실력은 인정받았는데 예. 소위 말하는 서울 무대에서 여의도 무대에서 한국 정치판을 뒤흔드는 큰 무대에서 설마 저 정도 영향력이 있겠나라는 일반적인 의문은 다 가졌을 법하고요. 잘 모르는 그게 사람은. 본인의 영향력이냐 네. 거기에 이제 대통령 부부가 가세해서 네. 막 일종의 어떤 그 좀 이렇게 증폭된 거냐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김종대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여사와의 관계가 일단 관심사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평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통령 부부도 영향을 받았을 법하다. 네. 그리고 저기 공천에 개입한 게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부터니까 네. 그때가 이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대통령 선거 시절부터 조언을 했던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봐야 네. 되거든요.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고 제일 불안한 시절에 플러그를 꽂았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안 되죠.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 부부가 이 명태균 씨를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전 인정했다고 봐요.
저도 인정했다고 보는데요. 100% 인정했다고 저는 예. 봅니다. 예. 100%. 왜냐하면 제가 99%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각자의 통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100% 인정했다고 보는 것이고 대선 전에 관여하고 또 경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날 그 좋은 VIP 들만 모이는 곳에 이제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한겨레 네. 신문이 단독 보도를 했고 우리는 하나의 점을 보면 그 점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점 3개, 4개를 모으면 그 점이 어떤 선으로 이루어졌는지 추측할 수 있고요. 선이 2-3개가 모이면 이것이 가는 방향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평생을 거짓말을 시키고 살지 않은 이상은 그 점들을 연결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일개 정치 컨설턴트식 뭐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여의도에 막 흔하디 흔한 브로커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평을 하고 있고 대체로 지금 명태균 게이트든 명태균 뭐 공천 개입이든 이 내용이 축소되고 작아지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 그것이 맞느냐 아니면 뭔가 의도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작은 것으로 지금 현재 흘러가도록 뭔가 작동을 시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느냐 이 질문을 좀 드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질문인데 예. 지금 사태 초기가 이종호 씨 때하고 똑같이 가고 있어요. 네. 예. 우선 대통령실이 입장을 못 내놔요. 예. 추석 연휴 전부터 이 기사 나가고 다 예고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실 입장은 현재까지 없다고 봐야 예. 돼요. 짤막하게 뭐 당해서 한 거다. 이거는 입장이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입장이 없다. 그러니까 이종호 씨에 대해서는 지금도 대통령실이 입장이 없는 것과 매한 가지고 계속 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종호 씨 경우에 제보 공작이라는 음모론으로 맞받아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명태균 씨를 옹호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이건 잡아넣기 위한 야당의 음모라는 음모론이 나왔어요, 실제로. 네. 김성회 씨라고 다문화 종교 비서관 네. 몇 달 하다 나오신 분이. 그분이 실제로 그랬고 곧 국민의힘에서 비슷한 윤핵관들의 이제 반응들이 나올 겁니다. 요것도 똑같고, 요것도. 그다음에 이제 못 건드려요. 얼마나 거물이냐 하면은 이종호 씨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응징하거나 아니면 단속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 필경 어마어마한 자료를 갖고 있거나 매우 껄끄럽고 불편하기도 하다는 증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김종대 의원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저는 명절 연휴 때 안 쉬고 계속 취재를 하면서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이냐고 하면서 지인에게도 또는 진짜 오랜만에 연락하는 뭐 정당 관계자든 취재를 쭉 하면서 야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닌데 왜 이게 여론은 이렇게 흘러가지? 해퍼닝처럼. 그런데 이 몇 날 며칠의 노력을 불과 몇 분 사이에 딱 교통연결을 해서 아니 몇 분 사이가 아니라 저도 막 통화하고 그 뉴스 토마토 나 오다가 토마토 김밥집에서 밥 먹었어. 일부러 이제 다 토마토로 보여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제보 공작이 민주당에서 제보 공작을 한 것이라는 것처럼 이제 일단 몰고 가지만 아니 뻔해. 똑같아.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람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정보를 알고만 있었느냐? 이제 알았던 것은 사실이죠. 이걸 본인이 부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내가 말했던 게 아니야. 왜곡되어서 이런 건 아니니까 분명히 공천 발표가 되기 전에 이 팩트를 확인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걸 이제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 아는 사람이 누군지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정보는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아니면 당대표? 아니면 공관위원장? 공관위원장 윤상현 의원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창원에 살고 있는 명태균과 연결했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내용 정도를 주고받을 만큼 그런 관계였나? 이것도 상상이 잘 안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분이 두 분이에요. 용산에 이름은 거론하면 요즘 위험하니까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데. 예. 자, 그러면 이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일단 해놓고요. 정보를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생산되는데 이 사람이 개입했느냐 아니냐는 것은 아무도 지금 접근을 못하고 실제로 취재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대행님 따라다니면서 제가 뭐 정보 알고 남한테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했느냐 아니냐 이것이 예.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 경우에 이제 조금 한 가지 변수가 될 만한 거는 이런 문제로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워 할 때마다 맞장구 치는 사람이 하나씩 나오더라고.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의 김웅 전 의원 같은 경우 맞다.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본 사람 많다.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 건이 한 건이 아니다. 이 취지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준석 의원의 참으로 모호하기 짝이 없는 이상한 태도도 보면 볼수록 의혹이거든요. 일단 팩트는 다 부정하지 않아요. 저기 언론 보도를 다 그대로 하는데 해석만 다를 뿐인 건데 그렇다면은 이준석 의원 말고 천하람 의원 입장은 어떠냐? 이것도 좀 기다려봐야 될 거고 또 김종인 위원장은 시원하게 밝혀주셨어요. 맞다, 김영선 로비였다. 이러는데 김건희 여사와는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종호 씨의 경우와 달리 관련자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네. 굉장히 많아 보이고 그 다음에 김 여사의 그동안의 행적하고 좀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는데 올해 2월 26일 날 김해에서 컷오프 됐다는 거를 저 명태균 씨는 알았어요. 그런데 사흘 후에 이준석 개혁신당 거기 찾아가가지고 이제 공천거래 시도를 한 게 아닙니까? 네. 그 하동에 있는 칠보사에 가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행동이 빨라요. 그러니까 컷오프 되자마자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텔레그램을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무렵이 어떤 시기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문자 보낼 때입니다. 기억나실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사과하라면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자꾸 반응이 없으니까 저기 윤 대통령하고 자리 한번 가져라. 그러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구슬리는 문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다량으로도 그 시기지. 네. 딱 그때가 이제 김해에서 사건이 벌어지던 그 무렵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은 자기가 처음 생전해보지도 않은 공천권을 처음 행사해본 때고 그때 윤 대통령의 그 광주지검부터 있던 수사관을 비례대표에서 탈락시키던 그 무렵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한동훈 대표한테 문자가 많이 왔다는 것은 저는 명태균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컨설턴트로부터 정보도 받고 당의 동향도 받고 하는데 한동훈이라는 허들을 만나는 거죠. 이게 먹혀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와 텔레그램이. 그렇다면은 저기 그 김해에서 김영선 의원 그 탈락하던 것도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결정 내지는 결재를 거친 거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때 김건희 여사가 계속 문자를 그 전후에서 보냈다는 건 뭘 의미하겠냐 이게. 이렇게 한번 좀 입체적으로 그때 상황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 전반적으로 김건희와 한동훈 대표 사이에서 뭔가 그 명태균 그 양반도 좀 뭔가 굉장히 그 판을 짜는데 비상사태였고 노력을 기울이던 때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자, 이제 크게 보면은 뭐 거의 저와 생각이 동일하고요. 마지막에 이것을 한동훈 대표가 개입을 해서 공천에 일정하게 영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아니라는 강력한 주장도 있습니다. 있죠. 네. 있고 이제 공관위에서 네. 또는 윤핵관 내부에서 이 정도 개입하고 들어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커팅해야 된다. 큰일 난다라고 하는 내부 반발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뭔가 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번 사건이 이제 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정의를 내린다, 데피니션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사건이 정말로 국정농단의 거대한 입구가 열린 거냐, 아니면 그냥 하나의 해퍼닝이 탁 돌출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수준이냐, 실제로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 이전에 어떤 활동을 했으며 또 이 정권 출범 이후에 실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규명되는 것이 본질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좀 하니까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오버하지 마라, 이거 그냥 아니, 해퍼닝이고, 의심할 수 있죠. 의심의 정황들도 네. 생각보다 많이 있고 지절을 해보면 해볼수록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게 뭐냐라는 것들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는 예. 오늘 보도는 굉장히 신중한 보도입니다. 제가 그 전화상으로도 이렇게 듣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톤을 절제한 기사예요. 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지금 뉴스토마토는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리고 거의 목숨 건 것 같아요. 연휴에도 다 나와서 일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드러난 정보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 이야기는 현재 진행 중이고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일단 기본으로 가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기사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와 비슷한 정서를 갖고 있는, 말하자면은 이렇게 여사의 공천 개입으로 공당인 국민의힘에 어떤 후보 공천이라는 정당의 가장 어떤 그 공식적인 절차가 유린당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나오도록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정도의 기사에서 멈춘 거예요. 네. 저는 앞으로 나온다고 봐요. 저는 이게 이제 공작이나 기획 이런 거보다는 실제로 이제 쌓였던 불만이 그대로 이제 드러난 것인데 그 그렇죠. 출발 지점은 김영선 의원이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텔레그램을 남한테 보여줬고 그 내용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와 소통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공천 개입설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개혁신당 가서 비례대표 1번을 달라 아니면 3번도 줘도 좋다라고 했는데 김종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절대 안 돼라고 하면서 이제 못 갔는데 이런 누적된 불만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드러났다, 폭발했다. 그런데 당사자는 지금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영선 의원이 오늘 입장이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거라고. 저 그럼 종대 우리 형님하고 얘기하는 것 중에 저도 단독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내일 기자회견 할지 몰라요. 김영선 의원이 내일 기자회견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두고 보시죠. 그건 봐야죠. 그런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 이제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와. 자, 아니라고 하는 거는 간접적으로 전언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와서 이야기하면 이게 아니라는 주장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근거가 없으니까 이번에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밝히는 순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자,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나 그 지도 체제에서 반응 나온 거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오늘 야당이 국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 거기에 공천 개입이 들어갔어요. 신속하죠. 네. 네. 이 정도로 야당도 반응하는데 여당이 우선은 윤핵관들을 빼놓고는 반응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낼지도 의문시돼요.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 취임한 2달 넘는 기간 동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을 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번 건은 어떠냐? 이 부분이고 한동훈 대표도 많은 진실을 알고 있다고. 그런데 입장이 이런 거 같은 경우 과거에 이렇게 하루를 넘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이렇게 큰 일을 가지고.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 본인이 입장이 없어요. 대통령실도 입장이 없어요. 물론 해외 갔지만. 그러면은 보라고. 이게 지금 침묵은 어리석은 자의 변명 아니야? 김영선 의원이 입장이 없는 건 아니고 입장을 내놨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데 이걸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추석 연휴 전에 그렇죠. 나온 기사에 대한 거지. 없다고 주장하는 동안에 더 나갔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기에는 이준석 대표하고의 공천 거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 질문에는 답을 해야 되는데 2022년도 6월 달에 어떻게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을 받고 갔느냐. 물론 전략공천은 아닌데 단수공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은 당시 공관위원장으로서 절차에 따라서 했을 뿐이다 라고 아주 클리어하게 이야기해요. 역시 이제 정치 고수답죠. 네. 클리어하게 절차대로 했다라고 하지만 그걸 믿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윤상현 의원조차도 예.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예. 라고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2022년 보궐선거 당시에 유력자는 김종양 경남지방경찰청장 청장이고 인터폴 총재를 하신 분이죠. 예. 예. 그분이 지금 이분이 현재 거의 되는 분위기였는데 당연하죠. 김영선 의원이 외지에서 들어와서 엎어버렸잖아요. 네. 올해 총선에는 김영선 의원이 퇴출돼서 김해 쪽으로 가면서 그 원래 되기로 했던 김종양 양 이름이 또 종양이에요. 김종양 의원이 됐어요. 예. 그러면은 요런 상황에서 원래 가려고 했던 걸 김영선 의원은 한번 꼽사리를 꼈다가 2년간 하고서 다시 튕겨져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원래 김종양 의원으로 갔었어야 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왔다가 튕겨져 나가면서 김해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소멸이 되고 만 것인데 이 사연은 텔레그램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준석 대표한테 있잖아. 칠보사라고 하는 네. 데서 결국은 다 논의가 되고 보도자료 작성까지 같은 사안입니다. 네. 그러면은 김영선 의원이 아니다, 김해 자기 발로 갔다 이 얘기하고 오늘 나온 기사는 극단적으로 달라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진실들이에요. 그러면은 입장을 내는 건 지금 내는 게 중요하지. 연휴 전에 아니라고 부인했던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판은 지금 깔렸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즈매님께서는 국정조사하면 엄청날 것 같네 정말로 이렇게 해주셨고요. 천선양님께서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왜 한꺼번에 폭로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지금 뉴스토마토 취재를 하시고 저도 이제 이쪽 저쪽에서 듣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거를 이제 워낙 이 사안이 중차대하니까 다 까발릴 수도 없고요. 또 한쪽 의견만 듣고 폭로도 할 수 없는 게 다른 쪽도 교차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검증이라는 게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면 각자 자기 위치에서 팩트는 하나인데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걸 정말로 절제된 상태에서 보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외로 사람 이름이 거기에 오늘 녹음 내용 들어보면 그 김영선이라는 이름이 나오던데 그거 이름조차도 땡땡땡으로 처리해 놨더라고요. 그만큼 조심해서. 굉장히 절제한 기사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다 안 나왔어요. 내가 알기로는 첫 보도가 나오기 직전에 저는 이제 뉴스토마토하고 통화를 하고 첫 보도 나온 뒤에도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때도 뉴스토마토는 제보를 받으러 가고 있었어요. 예. 누군가에게 제보를 받으러 가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텔레그램에 캡처는 없지만 내용은 필사한 걸로 돼 있어요. 예. 근데 너무 많이 아시고 참 대단하신데 이번에 뉴스토마토도 이게 정보 관리를 하는 게 취재도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아니 창원에 가서 보니까 대한민국 언론 다 와서 취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뉴스토마토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언론도 지금 다 그렇습니다. 녹취 그리고 실제로 명태균 대표 저도 만나려고 했지만 못 만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자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거를 봉합한다고 덮는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겠더라. 왜냐하면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워낙 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명태균 씨도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말을 먼저 했고 실제 고발한 것 같습니다. 고발했습니다. 예. 그런데 입장을 내고 고소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취재해서 내면 저도 이제 고소고발 당할 수 있는데 저는 기자 출신인지라 좋게 얘기하면 노련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더 제가 정보를 좀 더 희화화시켜서 얘기를 하면서 피해가는 측면도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 고소를 해야 접근이 안 되는 사람은 이미 이 정보의 중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한 발 빠뜨리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뉴스토마토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제가 다른 길로 정보를 쭉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김종대 의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지금 생판 모르는데 접근하려면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가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차단 효과도 있다. 그리고
자, 고소고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조심해서 발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노리고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그리고 그 변호사의 철저한 조언을 바탕으로 자, 명태균 박사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예를 들면 이종호 씨 사건 보면 그 대통령 여사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아주 그 사칭하고 녹취록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종호 씨는 까딱없고 고소고발 당한 건 저 아닙니까? 김기현 변호사하고 고발당했죠. 네. 천공 그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천공이 뭐 용산도 자기가 옮겼다 그러고 자기는 뭐 하늘에서 내려져서 뭐 저 R&D 삭감이 어쩌고 유의사 증언이 어떻고 오만 걸 다 했는데 그 사람은 정권으로부터 한 번도 제지당하거나 비판받지 않고 고발당한 사람 누구예요? 저 아닙니까? 부승찬 대표 저 의원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소송으로 먼저 가는 트랙을 먼저 한 거죠. 네. 제가 그 천공 얘기 재작년 12월에 스픽스 나와가지고 저 얘기한 게 12월 4일이에요. 12월 4일 뭐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 일요일 날 나갔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 나갔죠. 예. 월요일 날 고발당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대통령실에서 네. 초동 진압을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떠들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 사건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미 2년 가까이 됐죠. 아니 이제 12월 되면 횟수로 2년이잖아요. 3년이고 12월 된 만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직 기소도 안 됐어요. 기소도 안 됐고. 그런데 그때 저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가짜 뉴스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엄중히 대처하겠다. 뭐 이러면서 저를 반국가 사범으로 만들었는데 법리 검토하고 뭐가 없었지요. 네. 어떻게 일요일 날 5시에 방송된 걸 월요일 날 아침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 나가고 오후에 고발합니까? 이건 법리 검토고 뭐고 시간도 없어. 때리고 보는 거예요. 때리고 제압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종호 씨 그것도 그 뭐 멋쟁 해병인가가 저를 고발했는데 제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고발장이 없어.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한 장짜리 서류만 냈고 고발 사유가 없네. 그러니까 말은 무지한히 세게 하는데 이게 없어요. 네. 그다음에 이번 경우 보자고 고발 또 이번에 먼저 했어요. 근데 명태균 씨가 그렇게 책임 있고 공적인 일을 많이 하셨다면 공인답게 일단 입장을 밝혀야죠. 공인답게 입장을 좀 밝혀달라고 김종대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니까 명태균 대표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공인답게 진실은 본인이 다 알고 있을 테고 결국 드러나게 되는데 계산과 그리고 뭔가 이렇게 거기에다가 요것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지금 이종호 씨는 완전히 국민의힘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 해병 멤버들이 얼마 전에 국민의힘 찾아가서 거기서 기자간담회고 장동혁 정책위 의장인가요? 사무총장. 사무총장. 거가 아예 여기 사회를 받습니다. 네. 같은 편이 됐다니까. 예. 주가 조작범하고. 네. 이게 믿어집니까 지금? 그러니까 왜 저렇게 급했냐고. 왜 저렇게.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음모론이 터져 나올 겁니다. 곧. 그러면서 이건 김 여사 죽이기 위한 어떤 특검 방탄 기획이라고 하면서 이제 뭐 제보 공작부터 별거 다 나올 거야 이제 오물 덩어리가 막 쏟아진다니까 이제. 그 용산에 이제 김성애 비서관이 다문화 비서관이 이제 오늘 써놨던 일에 저 페이스북 보니까요. 딱 사건을 프레임으로 규정해놨더라고요. 똑같아요. 김건희 여사를 죽이기 위해서 뭔가 외부 작업을 했고 그 작업의 장본인은 이준석과 천하람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가더라고요. 이걸 또 바로 받아서 많은 유튜버에서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실은 오간되었고 의심과 음모론이 이제 막 뒤범벅이 돼서 싸워요. 이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지금 명태균 씨는 여기에 대해서 긴장은 하고 있을지 몰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정리될 것인지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겁을 먹고 그다음에 불안해하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제가 지금 왜냐하면이라는 답변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호가 왜 이 사건이 이렇게 크게 터지고 정말로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 사업에 삼부 토건이 간다는 것까지 주가 조작 사건까지 연루가
됐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종호가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관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초월한 정도의 공동체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듯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명태균 대표도 자 전체적으로 상황을 본인은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침소봉대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고 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해프닝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이거 쉽게 정리될 건 아니다. 그런데 본인은 매우 당당하고 떳떳하게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난 더 그런 이해하면 대목은 좋겠어요. 충격적이에요. 다 본인의 말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당당할 일이 뭐가 있을까? 네. 본인이 그렇게 전화한 거 사실이고 모든 정보 다 알고 있었고 그걸 또 잘한다고 과시했잖아요. 보여주기도 했고 그래서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또 본인도 그걸 다 녹음도 해놨고 그러니까 그 녹음을 누군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들었던 녹음을 누군가 또 녹취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의 말에서 시작된 건데 이게 조작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작됐다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고소는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건 팩트로 얘기해야죠. 총장님 그래도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와 계신데 한 말씀 격려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일단 관심 가져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일단은 저 간신 부부는 중국 고사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기와 손주라고 하는 두 부부의 간신이 완전히 만국의 길에 들었었는데 지금이 그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요즘 간신전 열전을 또 방송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제 또 하나의 그 국정농단 사례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빨리 누군가는 국회 청문회 이게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연루된 사람이 있으면 남김없이 공수처 고발해서 네. 이런 것들 소송에는 또 이해는 이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이제 국회에서 알아서 해주시고 저희는 진실의 눈으로 한번 사건을 계속 관찰하고 추적해 보겠다 하는 약속은 여기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실의 눈으로 계속 관찰하고 추적하겠다는 김용대 전 의원의 말씀에 여러분 좀 든든하게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래 의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